먼저 조마다 배치된 장비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전원 공급 장치의 사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전원 공급 장치는 왼쪽에 보이는 것과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가지 형태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역할은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특정 전압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전원 공급 장치는 트리플 채널 모델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력 단자가 세 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존재하는 출력 단자의 출력 전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의 노브를 돌려서 출력 전압을 결정하고, 중앙에 위치한 출력 단자의 출력 전압을 결정하기 위해선 오른쪽 상단의 노브를 돌려서 출력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출력 단자는 5V의 고정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오른쪽 전원 공급 장치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위치한 출력 단자의 전압을 결정하기 위해선 왼쪽에 위치한 노브를 돌려서 출력 전압을 결정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출력 단자의 전압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위치한 노브를 돌려서 출력 전압을 결정합니다. 왼쪽의 전원 공급 장치와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위치한 출력 단자는 5V의 고정된 전압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전원 공급 장치를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공급 장치의 전원 스위치를 누릅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쪽에 보이는 것 같이 초록색 LED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켜져야 정상 동작하는 것이고,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니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이 출력 전류가 너무 낮아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출력되는 전류를 0A로 이 노브를 최소로 맞추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빨간색으로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전압 노브를 돌려도 제대로 된 전압을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류 노브를 돌려서 초록색이 되도록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노브를 돌려도 여기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압이. 보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노브를 돌려도 전압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눌러서 초록색 LED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출력 전압을 맞춰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력되는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노브를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되는 숫자는 현재 파워 서플라이가 소비하고 있는 전류량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0A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 각각의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를 결정하는 버튼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둘 다 아무것도 눌러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전압이 설정 완료되면은 이쪽에 단자를 꼽아서 회로의 전원 핀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 역시 사용법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전원을 인가하고 이쪽은 나중에 멀티미터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워 서플라이를 보기 위함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단자를 돌려서 전압을 설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아웃풋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전압이 나온다 쳐도 이 단자에서는 0V가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눌러서 초록색 LED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노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콜스랑 파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콜스 노브는 전압을 크게 확확 바뀌도록 하는 노브이고, 파인 노브는 이 전압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콜스 버튼을 돌리고 저는 8.7을 맞추고 싶으면 좀 더 미세하게 이 파인 노브를 돌려서 전압 레벨을 맞추게 됩니다. 전압이 설정 완료되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회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멀티미터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멀티미터는 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기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멀티미터는 왼쪽에 나와 있는 멀티미터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멀티미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위치한 멀티미터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프로브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이곳에는 프로브의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 두 곳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한 곳에 프로브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 저항, 다이오드의 방향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프로브의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게 되고,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면 이 두 곳 중 한 곳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미리암페어로 표시된 곳은 만약 예상 전류가 500mA 이하일 경우 연결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 프로브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DC 전압을 측정할 때, 즉 직류 전압, 이것은 교류 전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것은 저항 값을 알고자 할 때, 이것은 주파수, 그리고 직류 전류, 교류 전류,
다이오드의 방향성 등을 확인할 때 해당 버튼을 눌러서 측정하면 됩니다. 앞서 배운 전원 공급기를 이용하여 전원 공급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미터의 마이너스 프로브를 이곳에 연결하고 전압을 측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압을 인가하고 직류 전압 측정 버튼을 누르고 이 두 개의 프로브를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웃풋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제대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저항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은 335옴 저항이며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가지는 저항입니다. 먼저 멀티미터의 버튼을 저항으로 바꾸고 프로브의 양단 끝을 저항에 연결합니다. 제대로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멀티미터 역시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할 때는 플러스 프로브를 이곳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프로브를 이곳에 연결합니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선 이 두 곳 중 한 곳에 플러스 프로브를 연결합니다. 이 버튼은 교류를 측정할 것인지 직류를 측정할 것인지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상하로 표시된 버튼은 자신이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실제로 전원을 인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교류인지 직류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 선택하여 줍니다. 그럼 파워 서플라이와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플러스 프로브를 이곳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프로브를 이곳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와 연결된 집게 전선을 연결하여 줍니다. 전압을 바꿔가며 멀티미터의 값을 확인합니다. 정상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압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출력해주는 계측기기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오실로스코프에 이렇게 수많은 버튼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버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버티컬, 호리존탈, 트리거. 이 세 가지만 조작할 수 있으면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티컬, 이 부분은 수직 방향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수직 방향이 전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직의 위치, 첫 번째 채널의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아래로 낮추면 표시되는 곳을 아래로 낮출 수 있고, 위로 돌리면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널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노브입니다. 그리고 이 노브는 이 한 칸당 전압을 몇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노브입니다. 이것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이곳의 전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한 칸당 1V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 2도 마찬가지로 이 한 칸당 전압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리즌탈 경우에는 시간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 한 칸당 1ms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을 돌리는 것에 따라서 한 칸당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압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만약 이 트리거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오실로스코프에는 계속해서 전압이 바뀌므로 여기 돌리면 이곳에 있는 화살표가 신호 레벨에 걸치게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펑션 제너레이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커플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DC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DC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AC로 표시되거나 접지로 표시되어 있으면 DC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브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랑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브의 여기 표시되는 숫자랑 일치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1이고 제가 이걸 15로 바꾸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감쇄비랑 이 프로브의 감쇄비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브도 똑같이 1로 설정해 줍니다. 채널 2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면 채널 2의 설정도 가능합니다. 커플링과 프로브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의 자가진단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의 우측 하단에는 구형파를 내보내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곳에 프로브를 연결하여 파형이 제대로 나오는지 측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에는 측정 포인트를 연결하는 부분과 접지 부분이 있습니다. 접지 부분을 아래쪽에 연결하고 측정 포인트를 이 위쪽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대로 된 구형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쪽에 드라이버 같은 것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구형파가 나올 때까지 좌우로 돌려서 맞춥니다. 이곳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위쪽에 측정 포인트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화면과 같이 제대로 된 구형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트리거가 신호에 걸쳐 있기 때문에 파형이 고정된 상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리거가 신호에 걸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파형이 나옵니다. 따라서 트리거는 항상 신호에 걸리게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선 트리거 메뉴를 눌러서 신호 1이 채널 1이면 지금 채널 1으로 설정하고, 또 채널 2로 되면 채널 2는 지금 현재 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0V에 있기 때문에 채널 1과는 상관없이 신호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1을 잘 확인하여 맞춰주면 됩니다. 또한 여기 상승, 하강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신호를 어디서 검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강으로 했기 때문에 신호가 하강 엣지에서 이렇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발생기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발생기는 정형파, 구형파, 삼각파 등의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함수 발생기의 화면에는 여러 버튼이 있지만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버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신호 파형을 생성할 것인가 선택하는 버튼이 있고, 그 신호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진폭, 오프셋을 결정하기 위한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이라고 표시된 단자에 커넥터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나머지 버튼들은 함수 발생기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함수 발생기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함수 발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원하는 파형을 만들고 나서 회로에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결하고자 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이 2V인데 3V나 6V 등 2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회로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원하고자 하는 파형을 확인한 후 회로에 인가해야 됩니다. 먼저 함수 발생기의 전원을 인가합니다. 함수 발생기의 전원을 인가 후 전원 버튼 옆에 있는 FC, FG라고 표시된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어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출력되고 있는 신호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주파수가 제대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버튼 중 어떤 신호파형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정형파의 경우 첫 번째 버튼, 구형파일 경우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삼각파일 경우는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현재 곱하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kHz의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선 가운데 있는 곱하기 1K를 눌러서 조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1kHz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럼 오실로스코프와 연결하여 파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의 그라운드와 함수 발생기의 그라운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함수 발생기의 출력 단자와 오실로스코프의 측정 포인트를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파형을 확인합니다. 진폭 단자를 돌려서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앞으로 당겨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당기지 않고 눌러진 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프셋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프셋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앞으로 당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폭 단자 역시 앞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게 되면 약 10배 정도 진폭이 감소된 파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신호를 만들 때 앞으로 당겨서 진폭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구형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삼각파가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실험기기의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